지난 두 강의에 걸쳐서 기능어 범주에 속하는 가장 어려운 두 품사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공부했습니다. 여전히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에서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속한 절이 있고요. 그 앞에 명사구가 있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앞에 명사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의 선행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냐 사물이냐로 나뉘고 관계부사 앞에 오는 명사구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구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포괄적이고 큰 집단 같은가요? 반대로 무엇이 더 제한적이고 작은 집단 같은가요? 관계부사 앞에 오는 명사구가 훨씬 제한적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물 명사 뒤에는 관계 대명사가 올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네 가지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뒤에 관계 부사구도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련 명사구 뒤에는 반드시 관계 부사 when만 와야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관계 대명사 which나 that도 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그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이점은요. 하나는 대명사고 하나는 부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그것이 속한 그 절 내의 맨 앞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절 내에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을 하고 관계부사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이 있을 텐데 그 절 내에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절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그것이 포함된 해당 절의 중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절의 나머지 부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사는 절의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부사는 해당 절 내의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관계부사를 제외한 절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대명사와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 대명사는 중요한 자리, 부사는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두 가지 해석 방법 가운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student who plays soccer 이 부분을 축구를 하는 그 학생 Last winter when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던 지난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한다는 건 품사가 형용사라는 거고요. 둘 다 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을 형용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부사구와 부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형용사절이 있다면 형용사구도 있겠죠, 당연히. 예전 강의에서 준동사 가운데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가 형용사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의미를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절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준동사구를 이용해서 구의 형태를 통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ome time to take a break.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 Ways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A paper plane flying in the sky. 하늘을 날고 있는 종이 비행기. The girl singing behind friends. 친구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소녀. The book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그 책. The food cooked by famous chefs. 유명한 셰프들에 의해 요리되어진 그 음식.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형용사구를 형용사절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protect the environment라는 것을 how we can protect the environment라는 관계부사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inging behind friends라는 형용사구를 who sings behind friends라는 관계대명사절로 표현할 수 있고요. Written in English라는 형용사구를 which is written in English라는 형용사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을 각각 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변형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구와 절을 전환하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라는 거죠. 하나는 구라는 것을 이용하고 하나는 절이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형용사절인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까지 설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명사, 형용사, 부사 각각의 분사가 어떻게 구와 절로 표현되는지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장의 한 자리에 2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 필연적으로 구 또는 절의 형태가 되어야 되고요. 구랑 절은 단독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명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품사와 결합하여 존재합니다. 명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the student to be honest. I believe that the student is honest. 첫 번째 문장은 명사구로 표현되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명사절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나는 그 학생이 정직하다고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형용사입니다. People satisfied with the result don't feel tired. People who are satisfied with the result don't feel tired. 위에 있는 문장은 형용사구로 표현이 되었고요. 아래 있는 문장은 형용사절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하나는 형용사구, 하나는 형용사절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사입니다. Knowing the answer, they were confident. Because they knew the answer, they were confident. 두 문장 다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부사구, 하나는 부사절로 표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와 절은 단지 표현 방식의 차이지 구로 표현을 하든 절로 표현을 하든 의미 차이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의미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우리는 두 가지 표현 방식 모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말에도 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부사를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두 번째 방법이 있었죠.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이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엇 무엇한 장소, 무엇 무엇한 시간, 무엇 무엇한 방법, 무엇 무엇한 이유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말에서도 영어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빨간색 짝대기 자리에 들어가는 말만 바꾸면 아주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액자에 사진을 바꿔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화된 틀을 만들어서 특정 부분만 갈아 끼우면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무엇한 시간, 무엇 무엇한 장소, 무엇 무엇한 방법, 무엇 무엇한 이유를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관계부사는 문법적으로 보면 분명 앞에 오는 명사보다는 그것이 이끄는 뒤의 절에 속해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부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말이나 글에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사를 앞에 명사와 붙여서 세 단어로 이루어진 덩어리로 익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부사 뒤의 절만 갈아 끼움으로써 내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the way how, the reason why 이런 식으로 말이죠. 덩어리 표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덩어리가 결국 사진의 액자, 말의 틀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기본 영어 강의는 품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는 개별 품사를 초월해서 덩어리, 표현 중심으로 학습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 올 겁니다. 기본 영어는 다음 강의 한 강의만 남았고요. 이제 우리는 심화 영어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